아,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한수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또 한 번 머리를 만졌다. 오늘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 바로 상견례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인은 30살이 되도록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작은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느라 바빴고 연애보다는 일이 우선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수진만 홀로 남아 있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싱글 생활에 만족했다. 하지만 1년 전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장민호가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처음엔 그냥 밥 한 번 먹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남자들이 보통 하는 허영이나 자랑 대신 수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 그의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수진은 점점 마음이 끌렸다. 민호는 34살의 대학 강사였다. 문학을 가르치는 그는 책을 좋아하는 수진과 대화가 잘 통했다. 둘은 서로의 취미와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고 마침내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소문이었다. 며느리 고를 때도 이것저것 따져본다고 했다. 학벌, 집안, 외모까지 세세히 살펴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게다가 민호에게는 대기업 다니는 작은 누나도 있었다. 장소연이라는 그 누나는 30대 후반의 커리어 우먼으로 유명했다. 민호 말로는 성격도 강하고 말도 직설적이라고 했다. 수진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나는 그냥 작은 출판사 직원인데 괜찮을까? 요즘 출판업계가 어려워서 월급도 많지 않은데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 집안도 평범한 중산층인데 민호 집안에서 좋게 봐줄까? 혹시 키나 외모도 마음에 안 들어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았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비록은 많지 않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좋은 책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민호도 그런 수진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늘 응원해줬다. 며느리의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건가? 수진은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선물은 뭘 준비할지 고민이 끝이 없었다.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진은 용기를 냈다. 나는 나답게 진심으로 임하자. 거짓으로는 오래갈 수 없으니까. 민호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견례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다. 수진은 아침부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결국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견례는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열렸다. 민호가 예약한 곳이었는데 제법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수인은 민호와 함께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미 민호의 부모님과 작은 누나가 먼저 와 있었다. 민호 어머니 박은정 씨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다. 민호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수진을 맞아주었다. 문제는 민호의 작은 누나 장소연이었다. 소연은 민호보다 4살 위인 38세였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세련된 그녀는 만남부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날씨 이야기, 교통 이야기 같은 안전한 주제로 시작했다. 민호 아버지는 그런대로 대화에 응해주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소연이 입을 열었다. 수인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수진은 밝게 대답했다.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책 만드는 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연의 다음 말에 수진은 당황했다. 출판사 에디터요? 요직 그 일을 돈이 되나요? 그 질문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호가 당황해서 누나를 쳐다봤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요즘 종이책도 안 팔리고 출판업계가 어렵다던데 월급이 얼마나 돼요?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웃음으로 넘기려 했다. 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좋은 책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게 보람 있어서요. 하지만 속은 정말 쓰렸다.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 소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집은 어디 살아요? 수진이 자신이 사는 동네를 말하자 소연은 아, 거기요? 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진은 알 수 있었다.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누나, 그만해.
하지만 소연은 아직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다. 아니야.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알아야 하지 않겠어? 수지는 점점 위축되었다. 결혼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막막했다. 민호 어머니는 딸을 제지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수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진은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결혼 분위기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모래 씹는 기분이었다. 과연 이 상견례가 잘 끝날 수 있을까?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수진은 젓가락을 들고 있지만 도저히 입맛이 돌지 않았다. 소연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월급이 얼마나 되냐니? 그런 걸 첫 만남에서 묻는 게 정상인가? 그러던 중 공격적인 한정식 코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복찜, 갈비찜, 생선구이 같은 고급 음식들이 하나씩 올라왔다. 수인은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런데 전복찜이 나오자 소연이 또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은 이런 음식을 먹어요.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집에서도 이런 걸 자주 해주시거든요. 수진 씨는 평소에 이런 음식 잘 안 드시죠? 그 말은 은근한 비아냥을 들렸다. 마치 수진의 집안이 이런 음식을 먹을 형편이 안 된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가끔 특별한 날에는 저희도 이런 음식 먹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누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누나,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호가 결혼하면 이런 음식도 해줘야 하는데. 수진은 꾹 참았다. 이렇게랑 해도 참아야 하나?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민호와의 결혼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디저트로 전통차와 함께 수정과가 나왔다. 수진은 예의를 지키려고 어른들부터 차를 따라 드리려고 했다. 먼저 민호 아버지께, 그 다음 민호 어머니께 수정과를 따라 드렸다. 그런데 자신의 자네의 수정과를 따르려는 순간 소연이 갑자기 말했다. 아, 그건 제 자네 먼저 따라주세요. 어머니 먼저 챙기실 줄 알았는데 순서를 잘못하시나 보네요. 스님부터가 아니라 어른부터 먼저예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건 너무했다. 분명히 어른들부터 먼저 따라드렸는데 무슨 소린가? 게다가 이렇게 공개돼도 지적하다니. 참았던 감정의 한계에 다다랐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말했다. 조용하지만 전 아버님과 어머님께 먼저 따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연 씨 말씀은 무례하네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미호는 당황해서 수진과 누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민호 부모님도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소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뭐라고요? 제가 무례하다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수진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더욱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계속 저를 무시하는 말만 하셨잖아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과연 이 상견례가 어떻게 끝날까?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상황을 기다렸다. 날이 끝나자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순간 미운 당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누나와 수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민호 아버지도 난감한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소연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올 줄 몰랐던 것 같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감히 자신에게 무례하다고 말하다니. 소연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민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누나, 수진아, 진정해. 그래도 이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하지만 소연은 화가 나서 말했다. 가족이 되기 전에 예의부터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던 민호의 어머니 박은정 여사가 입을 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호 어머니까지 나서면. 하지만 은정 여사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수진 씨 말이 맞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쭈꾸니까 오히려 내가 동생 결혼을 방해하려는 것 같다. 소연아, 너 오늘 너무 심했어. 테이블에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렸다. 이번에는 소연이 당황하는 차례였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은정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월급이 얼마냐고 묻고 사는 동네 가지고 이런저런 말하고 이게 예의야? 소연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알아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은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야 하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거야. 수진 씨가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리고 은정 여사는 수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미안했네. 딸이 너무 나갔어.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들어.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다. 은정 여사가 계속 말했다. 난 집안 체면이나 돈보다 우리 민호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민호가 수진 씨를 좋아하는 이유를 오늘 알겠어. 성격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은정 여사는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내 동생 결혼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래? 내가 결혼할 때 오려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하고 다 지원해줬잖아.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자신이 아닌 수진 편을 들 줄 몰랐던 것이다.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수진을 인정해준 것이다. 은정 여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고마워. 오늘 참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어.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며느리라니. 불민호가 정말 복이 많네.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울렸다. 이런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니.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민호 잘 부탁드려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민호 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민호도 계속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정말 고생했어. 누나가 너무 심했는데 잘 참았어. 어머니도 수진이 마음에 드신대. 하지만 문제는 소연이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날 뻔했던 그날 이후 소연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크게 싸웠다고 했다. 은정 여사가 나중에 수진에게 전해준 이야기로는 소연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왜 저 여자 편만 들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며칠 후 결국 소연은 동생의 결혼에 불참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 미호는 누나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래도 가족인데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니. 수진도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 때문에 민호 가족이 갈라지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민호야, 내가 누나한테 사과할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진아. 누나가 잘못한 거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실제로 민호의 부모는 오히려 수진을 더 따뜻하게 맞이했다. 은정 여사는 수진을 자주 불러서 함께 시장도 보고 요리도 가르쳐 주었다. 수진아, 소연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해.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불인호가 복이 많아. 민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수인 씨, 그날 정말 당당하게 말하더라. 나도 속으로 시원했어. 소연이가 너무 나갔거든. 그런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수진은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소연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더욱 열심히 도와주었다. 드레스 고르기, 예식장 정하기, 신혼집 구하기까지 모든 일에 은정 여사가 함께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다. 수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힘들었던 상견례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구나. 예식이 시작되기 전 은정 여사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오늘 정말 예쁘다. 그리고 고마워. 굴민호한테 좋은 아내가 되어줘서.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제가 감사해요. 좋은 가족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은 계속 하객석을 둘러봤다. 혹시 소연이 마음을 바꿔서 올까 했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행복한 날이었다. 계식이 끝나고 피론이 시작될 때였다. 은정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굴며느리 수진은 정말 꿋꿋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얻은 게 저의 큰 복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급해 선민호도 감동해서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긴장과 불안으로 시작된 여정이 결국 그녀의 용기와 진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생각했다.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사랑을 받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그의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것 같다.